11쪽 30장. 중리는 버금중 여승 니자이죠. 중리는 그래서 공자의 호이고, 중리라고 하는 것은 버금중자는 둘째에게만 쓰인다 그랬죠. 11쪽이요. 둘째에게만. 그래서 이거 맞백자는 장남이 아니면은 아무한테나 붙이는 거 아니고, 그 두 번째니까 중리, 그래서 공자는 두 번째 아들이었죠. 수경흘의 두 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수경흘은, 그 아버지인 수경흘은 아들을 너무 갖고 싶은데 첫 번째 부인은 딸만 9이나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갖고 싶어서 다시 하나 여자를 얻어서 다행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만 다리불구가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항상 이렇게 온전한 아들을 하나 가지고 싶다, 이런 말이 있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나라에 공을 세우는 일이 있었죠. 그 적군들의 침략으로 해서 함정에 빠진 것이었죠. 어떤 성에서 갇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성 안에 들어오게 해놓고는 그 함정이었는데 모두 들어가니까, 이거 뭐지? 이 내리는 문 있잖아요. 이렇게 열거나 밀거나 이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는 이런 문을 내려서 다치면 완전히 도관에 든지가 돼서 다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공자도 풍채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아버지 역시 풍채가 좋으면서 힘도 굉장히 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이 힘을 자기 힘으로 버팅기면서 사람들 빨리 빠져나가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나오게 하고, 그러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니까 자기가 나오면서 뭐 다키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으니까, 수경흘은, 그 공자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는 거죠. 우리 수경흘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완전히, 이러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참 고마운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60이 넘어서 명성은 없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부하고 바로 가난했거든요. 근데 부로 바로,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같으면은 어쩌면은 막 나라에서 포상이 뭐 엄청 나오고, 이 집이 좀 가난하고 딸만 9이 있고 가난하고 뭐 이러고 하면은, 우리 요새는 막 기부금 막 해갖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러는데 뭐 그런 것도 없었는지 그게 부호로 연결되지는 않고 여전히 가난은 하고, 그러는데 내가 명성은 올라가니까 진짜로 온전한 아들을 하나 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박수무당, 남자무당 있잖아요. 남자무당에게 그 딸이 3명이 있으니까 너 셋 중에 아무나 다 괜찮아. 어떤 사람이 맨날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거를 이렇게 친한 분이 있어요. 둘 다 주면은 더 좋고, 아무거나 제발 하나를 자기네 아들하고 짝짓 짜고, 그런 말을 엄청 했었어요. 근데 인연이 돼야지 하지, 그거 뭐 어른이 극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무당 아버지에게 딸 셋 중에 아무나 하나 나를 달라고 이러니까 거절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무당 입장으로서는 수경을 공자 아버지에게 거절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자기가 봐도 할아버지 뻘인 이 남자에게 내 딸들을 시집 보내고 나는 것도 안 내키고, 그렇다고 그 말을 거절하는 것도 좀 난처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근심 걱정을 하니까 딸들이 왜 그러느냐고 해서 이만저만 하다 그러니까, 큰딸, 둘째 딸은 나는 싫다고, 왜 늙은이한테 시집을 가느냐고, 싫다고 안 간다 그러는데, 셋째 딸은
그래서 셋째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옛날부터도 하나 봐요. 그 셋째 딸이 공자의 엄마인 안징제이죠, 이름이. 성이 안씨고 징제, 안징제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안징제가 셋째 딸이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러면은 그분한테 시집을 안 가면 아버지가 난처하시냐고 이게 효녀죠 또. 그러니까 내가 좀 난처하다 이러니까 그럼 내가 갈게. 아버지가 그렇다는데 언니 둘은 절대 싫다고 방방 뛰고 그러니까 내가 갈게 이러고 갔죠. 그래서 갔는데 이 안징대도 늙은이가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구산 밑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숙양을은 여자가 또 2명이나 있잖아. 본부인, 첫째 부인, 둘째 부인. 그러니까 가끔 며칠에 한 번씩 이제 들리고 뭐 이랬다고 그러죠. 그리하여서 야합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야합 그러면은 우리 들판에서 합했다 이 소리잖아요. 우리 일본 사람들 성씨가 웃기는 거 아시죠? 응? 일본 사람들 성이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일본도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또 저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오는 책 그런 거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책들은 또 엄청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풍습이라든지 이거는 좀 책 속에서 알지만 일본은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자,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아예 기모노에 이거 기모노 등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천을 둘둘 말아 놓은 것이라며요. 그러면은 아무 데서나 그거 이제 남자 만나요. 그때 일본은 지네끼리 일본 열도가 지네끼리 맨날 땅 따먹기 했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맨날 죽으니까 남자가 부족하니까 남자가 있어야 애를 낳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기모노 이거를 입고 남자만 보면은 그 자리에서 아기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모노가 그런 용도로 쓰였다 뭐 이러는 그래서 이게 뭐 뽕밭에서 뭐 이루어졌으면 뭐 성이 뽕이 되고 나무 아래에서니까 나무 우물가에서 우물가 이렇게 해서 성이 만들어졌다고 하니 너무 웃기는 거죠. 자, 이러는 것처럼 자, 일본에서도 뭐 이러는 것처럼 안징제가 숙양을 하고 둘이가 야합했다 이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들야자 마을을 내가 벗어나니 들이다. 그래서 들야자의 합하랍이 와서 야합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야합이 그러면은 이 일본 사람들 성을 따듯이 나무 밑에서 합해졌다 뭐 이러는 뜻이 아니라 이 중국에서 말하는 이 야합은요. 우리 좀 야합하면은 벌써 뭔가가 좀 정상적이 아니고 좀 이런 느낌이 좀 저급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야합이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러는 것보다는요. 정식으로 육례를 갖추어서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야합은. 우리 제대로 육례를 갖추어서 자 그쪽에 사주단자를 보내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 가정을 하는 것이 육례인데 이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거야. 이게 그냥 야합이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야합을 하여서 공자를 낳은 거예요. 세상에. 그 숙양을이 아들을 낳겠다고 그렇게 오매불망하지 않았더라면은 공자는 안 태어났을 거예요. 그 공자 같은 사람을 낳으려고 숙양을이 그렇게 애를 썼나 봐요. 그리고 이 옛날에는 이렇게 계급 같은 것도 상속이 되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 후대로 이렇게 자손에게로 대를 이어서 상속이 되고 이러는 제도였다면 무당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무당이니까 이 딸들도 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징제가 이구산에서 맨날 기도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임신을 하니까 이 아들 누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기 임신했을 때는 내 아이 잘 자라라. 저는 아이 이렇게 어릴 때도 막 이랬거든요. 가슴에는 사랑을, 머리에는 지혜를 쭈쭈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마다 이렇게 쭈쭈쭈 해줄 때마다 아기 때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저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내가 그거 하는 걸 주고 넌 참 희한하다고 뭐 그런 짓을 하느냐고 그래서 참 진짜 신기하다 할 정도로 엄마 대에는 그런 거 하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막 맨날 쭈쭈쭈 하면서 다리는 쑥쑥, 발은 길쭉길쭉, 다리도 쭉쭉 막 그래서 그런지 애가 막 이렇게 크는 거예요. 쭉쭉. 막 팔도 진짜 유난히 길어서 이래요. 그랬나 봐. 우리 엄마도 안 했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막 하면서 팔도 이렇게 늘리면서 쭉쭉쭉쭉 했더니 진짜 웃기는 게 행문목 잘하듯이 있잖아요. 행문목 이파리 잘하는 거 보셨죠, 이거? 이거 이렇게 잘하듯이 애도 진짜로 막 쑥쑥 이렇게 유전자 탓이겠죠? 덕이겠죠? 탓이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막 이렇게 누구는 안 그렇게 했겠어요. 다들 이렇게 해서 했겠지만 이 공자의 엄마인 안징제는 무당이었잖아요. 무당이니까 더 많이 내 아들 잘 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한 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공자가 태어나서 그러는데 공자의 아버지는 공자가 3살 때 그냥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징제는 그 늙은 사람이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안징제는 16살이었다고 뭐 그러거든요. 그런데 60 몇 살인 사람하고 했으니까 이건 잘하면 증조도 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러는 사람하고 할아버지 뻘의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은 낳았지만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동네에서 누구의 아내이고 이러고 사는 게 너무 창피했던 거죠. 그래서 멀리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공자가 자라는데 공자에게 니네 아버지 무덤이라 어디라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공자는 엄마가 죽으니까 이 합장을 해야지 되는데 아버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그런데 이 아버지 무덤이 어디인지를 몰랐다는 것은 본가에 가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본가도 뭐 엄마가 안 가르쳐줘서 몰랐다는 소리죠. 아버지가 이러는 거는. 그러면은 유추해보면은 그래서 사거리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사거리에다가 자기 엄마가 죽으니까 빈소상을 차려놨다는 거죠. 이 빈소상을 차려놓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그 마을에 어떤 노인이 이제 니네 아버지가 어디고 아버지 무덤을 가르쳐 줬다 이러면은 아울러 본가도 다 알게 되었다는 거겠죠. 그리하여서 어쨌든 엄마하고 아버지를 합장을 하면은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은 첫째 둘째는 이미 합장이 돼가 있는데 거기 파고 또 옆에 같이 합장을 했나? 뭐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그래서 그 옆에라도 같이 이렇게 했는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셋째이기 때문에 첫째 둘째는 어떻게 했을까? 네 사람이 그럼 같이 합장을 하나? 뭐 어떻게 할까요? 아니 참 우리 회장님 한번 봐요. 반짝이는 재치 한번 보세요. 어째 그런 말이 금방 턱 튀어나오냐고. 진짜. 그래서 자,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고 나중에 공자님 나중에 보면은 조카를 어떤 제자하고 짝지어주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본처에게서 9의 딸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또 둘째 엄마에게서도 있었고 큰 엄마 첫째 부인에게서도 있었고 그러면은
공자가 딸이 9 있고 이랬다면 공자가 태어났을 때 이 첫째 부인의 딸하고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벌써 뭐 20살 이상 차이 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뭐 조카, 거기에서 형제 학렬에서 조카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짝을 지어주고 뭐 이랬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공자는 첫 번째 부인에게서는 딸만 9이었는데, 두 번째 부인에게서 아들이 하나 나서, 얘가 그러니까 맏백자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에서 태어난 공자는 버금중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둘째이니까. 그래서 중리, 여승리자를 써서 중리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중리는, 공자는 이거죠. 조술, 요순 하시고 이 소리는요. 조상조, 지을술, 요임금요, 순임금, 순에서 조술, 요순 하시고 이 말은요. 요임금과 요순 시대에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요순 시대에 그러면은 굉장히 태평성세를 이루던 시대, 정말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졌던 이런 시대를 요순 시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리는 조술, 요순 하시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요와 순 임금을 으뜸 가는 조상으로 섬겼다 이 말이죠. 나는 요순을 본을 받는, 내가 올라가서 이 조상조가 왔으니까 이 시조를 내가 앞으로 걸어가 나가는 길, 진짜로 뭐 조상이라는 이렇게 단순한 이렇게 내 가계의 조상이라는 이것보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도덕 바른 길, 군자의 길 이거 있잖아요. 이 길에서 이 요와 순을 내 조상으로 섬긴다 이 뜻입니다. 여기 그래서 조술 요순 하시고 이러는 것은 그래서 이분들이 이루었던 이상적인 이런 세계를 나도 최고의 가치로 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분들을 걸었던 것처럼 나도 그 길로 갈 것이다. 자, 이렇게 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조술 요순 하시고, 자, 법헌 글장이죠. 헌장 문무 하시고 이 소리는 문왕과 무왕은 아예 붙여서 문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왕 하나라의 3대라고 그래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3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3대 중에 3대를 나타낼 때 하나라는 우왕을, 은나라는 상나라예요. 맨 처음에는 상나라였어요. 장사상자를 쓰는 상나라였다가 나중에 은나라로 이름이 바뀌는데 상나라는 탕왕이단 말이죠. 은나라로 맨 처음에는 상나라였으니까 이 상나라 때는 탕왕이었다면은 주나라 때는 문왕과 무왕이 되어서 문무 그러죠. 그러니까 문왕과 무왕이 펼쳤던 이상적인 문물 제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문왕이 주장하고 백성들을 감화시키고 이렇게 했던 이 문화와 문물 이런 모든 법 제도 이거예요. 이거를 문무를 헌장하였다 그러는 것은 문왕과 무왕의 이 이상적인 그야말로 법 이러는 것들을 아주 그대로 본받았다 이거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문왕과 무왕이 그러면서 주공이 주례를 만들고 이랬던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거는 최고의 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이게 옳은 법이다. 이렇게 삼았다는 거죠. 자, 상률 천시하시고 자, 위로는 하늘에 때시잖아요. 때를 안다. 그래서 그 군자는 이 때에 맞게 시중에 맞게 처하라. 그래서 그 때에 맞게끔 이때에는 이렇게 내가 나가서 될 만한 곳에는 나가고 내가 나가서 개죽음 당할 만한 상황이면은 나가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말도 저는 조금은 내가 죽더라도 나가서 바른 말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는데 제가 요새 이런 말을 하다가 요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잘 여기에서 다니시던 분들인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말을 해서 막 이렇게 그만두고 나가셔가지고 이제 저 막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막 어떤 한 분은 막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까지 하는 거가 제 귀에 막 들리는데 그 제가 보기엔 이건 너무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거 진짜로 이거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랬더니 이제 자기 이야기를 안 받아준 거죠, 제가. 그랬더니 나갔는데 나가서는 안 나오시면서 제 욕을 엄청 하는 게 두 분이 있어요. 제 귀에 막 다 들려요. 그러니 이거를 목숨 걸고 아니면은 그냥 나설 때는 나서고 나갈 만하면 나가고 안 나갈 만하면은 안 나가야지 되는 거. 그래야지 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이 바르게 되겠냐고요. 누구나 나부터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 뭐가 밥통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말 못하고 목숨 아까워서 말 못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러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상률천시라는 것은 율은요 법률자이죠. 두인변에 자 분율이 와서 법률이 율법 이럴 때 법률이 되었는데 얘는 가랑률도 됩니다. 가랑률. 그래서 우리 율동 이러잖아요. 이럴 때는요 가랑률로 해요. 율동 여기에서 움직일 동자가 오면은 율동하잖아요. 두음 법칙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옛날에 무용하고 막 이러던 것은 율동한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죠? 근데 요새는 율동 그러면은 뭔 소린지 몰라. 막 무슨 방송 댄스가 요즘 막 학교에서는 방송 댄스라는 부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위로는 이 본율이라는 것이 뭘 말하냐 하면은 위로는 하늘에서는 때가 있다 이 소리는요. 사시사철이라는 것이 자 사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기가 있잖아요. 요게 때에 맞게끔 딱딱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무나 참 기가 막히죠. 어째서 요거는 누가 시켰나요? 어째서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은 겨울이 오고 그저께 막 눈도 내렸죠. 첫눈 내리는 거 보셨나요? 전 못 봤어요. 밤에 왔지 않았나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은 바깥도 안 내다보고 방 안에만 집 안에 요새는 또 맹자 쓰느라고 맹자 때문에 또 이제 더 꼼짝을 못 하고 맹자 쓰느라고 맹자하고 노느라고 맹자 그거 컴퓨터 그거 하고 있으니까 돋보기 저게 맞추는 그냥 돋보기가 아니라 안경 돋보기가 있잖아요. 글자가 막 안 보여 막 그래서 이거를 쓰고 막 낑낑거리면서 막 그거를 하고 있노라니 이 진짜로 한글로만 쭈르륵 쓰면은 엄청 빠르고 쉽고 할 거예요. 한글을 한자로 전환 다 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느라고 집에 딱 들어가면 그거 붙들고 앉았으니까 문밖 창밖도 안 내다봅니다. 요새는 그 창에다 추우니까 뭐 해놨어요. 저는 겨울만 되면 이거부터 합니다. 유리창 우리 집이 오래된 집인데 유리창이 두꺼운 거 요새 그런 유리잖아요. 그런 유리가 아니야. 옛날 벌써 20년이 넘은 집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창문에다가 뽁뽁이 그거 붙여요. 그러면 참 부지런하셔. 아파트가 좀 얼마나 좋다고. 근데요. 뽁뽁이를 한번 붙여 안 추운데 사시면 그거 모르는데
저도 저 이쪽에 살 때는, 10층에 살 때는 하나도 안 추워서 그런 거를 몰랐어요. 그랬는데 베란다에 나무를 놔두어도 얼어 죽지도 안 하고 남향에 딱 따뜻한 햇볕이 너무 들어오니까. 그랬는데 저쪽으로 이사 가니까 2층이면서 저층이니까 추운 거야. 그래서 나무도 그 행운목 꽃 피었던 거를 그냥 얼려서 죽였잖아요. 이쪽에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랬는데, 뽁뽁이를 붙이고 나면은요, 온도가 달라요. 베란다 나가면 굉장히 싸늘했다면은, 이제는 베란다가 안 싸늘해요. 혹시나 집이 조금 추우면 뽁뽁이 한번 붙여보세요. 저는 지금 그쪽으로 이사 간 지가 20년이 됐거든요. 20년째 붙이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따뜻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상률천시라는 것은 이 때가 되면은 위로는 하늘에 때가 있어가지고 어쩌면 요게 사시사철 그 24절기에 맞게끔 딱딱 떨어지는 거, 떨어지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어제 집에 들어오는 퇴근길에 집에 오는 길에 또 오남매가 밥 먹고 가라고 불러서 밥 먹고 집에 들어오니까 9시쯤 돼갖고 오류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노라니 바람이 쌀쌀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추울 줄 알았는데 내복을 아래 위로 저는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집안에서도 요 온도를 훨씬 줄여도 돼요. 이거 온도 높이고 우리 이거 돈 몇 푼 아끼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나는 이런 벌기 위하여서 맨날 샘트폰 보고 있으니까 돈은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옷을 하나를 더 입고 있죠. 온도 2, 3도는 낮춰도 돼요.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 22도를 넘기지 않아요, 지금도. 그랬더니 지난번에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자기는 28도를 놓고 있대요. 아니 그래 놓고 반팔을 입고 있대. 그게 미친 짓이지. 그게 혹시 그런 짓 하시면은 미친 짓입니다. 겨울에는 추운 게 당연한 거. 이래서 우리가 남극이 녹고 북극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온도를 그렇게 옷 하나 더 끼고 있으면 되잖아. 저는 내복 입고 또 뭐 세타 입고 티 입고 그 위에 집안에서 세타 하나 걸치고 있어요. 집에서 신는 양말은 따로 있어요. 두툼한 거, 발목까지 길게 오는 거. 그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뭐라고 그러지 언니? 궁색한 건가? 지질이 궁상이야. 창에는 다 뽁뽁이를 붙여놓고 온도는 낮춰놓고 저는 막 이쪽에 오늘 또 오니까요. 온도가 30도로 돼가 있어요. 앞뒤로 다. 이런 미친 것들이. 그러고 24도로 해놨어요. 추워요, 안 추워요, 지금? 이 정도면 해도 충분한데 왜 저걸 30도로 해놓냐고. 학교도 가면은요, 사무실에 떡 들어가면은 난 더워, 그냥. 미친 것들이 하고 아무도 안 보기 그냥 슬쩍이 싹싹 낮춰놔버려. 자, 제가 제 돈 한 푼 꼭 돈 아끼자고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껴 쓸 줄을 알아야지 돼. 그 반팔 입고 겨울에 28도 해놔놓고 반팔 입고 지나는 게 그게 자랑이에요? 미친 짓이지? 그리하여서 환경은 점점 파괴되면서 우리는 다 살았으니까 우리 30년밖에 더 살겠어요 앞으로? 왜 웃으세요? 30년은 살아야지. 우리는 30년만 살면 되지만 애들은 어쩌라고. 정신 차려야지 돼요. 혹시 그랬다면 그러지 마세요. 진짜 돈 100원 아끼고 이거가 아니에요. 궁상이 아니야. 그건 뭐라 그랬어? 거미불루? 하이불지. 그래서 그거 우리 아이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내가 그 소리를 하면은 엄마는 누추한 거야. 그러지 마. 제발. 제발 좀 그러지 마. 막 오면은 그릇도 다 갖다 내버려. 막 다. 야야야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할 거 있다.
뭐 이거부터 갖다 버려. 이게 제일 늙었어. 제일 쓸모없는 거. 제일 쓸모없는 건 이거니까 이거 갖다부터 버리라고 뭐 이러죠. 자, 너무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막 낭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들마다의 생각은 다 있으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하겠지만, 자연도, 환경도 한 번쯤, 내가 이러는 것이 환경에 오염이 되나 안 되나. 내가 뭐 그거 돈 100원, 10,000원 아껴서 그거 꼭 뭐 자손에게 물려주고 뭐. 여기서는 선생님 쓰라고 해야 돼. 다 애끼고 있어 지금 여기. 언니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 드신다는 분들은 그냥 다 손품 에어컨도 애끼고 맡기잖아요. 여기서는 쓰라고 해야 돼. 아니야. 잘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에어컨 있지만 올해도 그 더위에도 에어컨 한번 틀어본 적 없어. 안 틀어봤어. 자랑이야. 에어컨 안 틀어도 살만한데 왜 켜냐고. 전 진짜 에어컨 한 번도. 다행히 올여름에는 아이들이 올 때만 켰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아이들이 한 번도 우리 집에를 안 왔었어요. 집에 없이 뭐 이렇게 걔네들이 올 때는 켜줘요. 손자들 때문에. 다른 애들 뭐 손자들 때문에 애들 때 켜주는데 요번에는 안 오는 바람에 한 번도 오히려 저기에 있으니까 용산에 있으니까 오히려 안 오더라고요. 세종에 있는 애도 바쁘니까 여기 토요일 날 왔다 갔다 하면 막 그렇게 하니까 못 왔어. 다행이다 하고 그냥. 근데 꼭 그렇게 선풍기 하나면 충분하지. 에어컨까지 켰어야지 되나요? 자, 그래서 요 뭐 별소리 다 한다 그죠? 상률천시를 가지고 오만 소리 다 나오죠. 그래서 이거 상률천시라는 것은 이 전체 우주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너무나 잘 운행이 하고 있다. 이 소리를 어디 하늘의 때는 어쩜 그렇게 어기지 안 하고 이렇게 잘 가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하습 수토 하시고 그래서 이 하습 엄습할 습입니다. 용용자에 옷의가 와서 엄습한다 이러죠. 우리 엄습할 습인데 요거는 물과 아래로는 물과 땅이 엄습하였다 이 소리는요. 땅의 이치를 알게 되었다 이거. 땅과 물은 어떻게 생성이 되어서 어떻게 이러는지 이것을 알게 엄습하게 되었다. 엄습할습이지만 자 이렇게 땅의 이치를 상률천시는 하늘의 이치를 이 공자께서 이렇게 보고 경험하고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벽여천지지 무부지 가질지 실을 제자이죠. 자, 벽은요. 요것만 있으면은 임금벽이라 그랬죠. 죽음시에 입구가 오고 옆에는 매울 신이 오면은 임금벽인데 요거는 지금 임금벽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 임금벽도 되고 피할 피자도 되는 글자죠. 그런데 얘는 자, 요 밑에 말씀언이 오면은 비유할 비자예요. 이 뜻으로 왔어요. 그런데 얘가요, 벽도 되고 피도 되면서 뜻이 10개쯤 되니까 거기에 비유할 비 뜻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근데 우리는 지금은 요거는 임금벽이고 피할 피자가 되려면은 갈착이 와야지 되고 지금은 우리 이제 글자를 많이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속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이거를 써놓고 지금 이걸로 해놨어요. 대표는 이건데 임금벽자인데 자 그래서 요거는 말씀언이 오면은 비유할 비자니까 거기에 임금벽자 밑에 비유할 비자를 써놓으면은 얘는 임금벽 여기에도 비유할 비라는 뜻은 있기는 있어요. 요게 한 뭐
다섯, 여섯 번째, 잘 안 보는 그 몇 번째로 내려가면은. 그래서 비유하는데, 천지, 하늘과 땅이죠. 천지, 하늘과 땅이, 자, 그 뒤에서 두 번째, 가질 지자예요. 우리 이 가질 지자는 손으로 저를 가진다. 손수에 절사가 왔죠? 그래서 손으로 저를 가진다. 그래서 가질 지자인데, 우리 흑토자에 마디촌이 오면은 얘는 원래 관청시자였어요. 관청시자였는데, 어느 날 우리 뭐 이 글자가 보면은 뜻과 의미 여러 개인 글자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얘가 관청시였는데 어느 날 절사가 나도 글자가 나를 나타낼 글자가 없으니까 나로도 좀 써줘. 그래서 그래 하고 빌려주었더니 이제는 얘가 다 차지해버리고 얘를 보면은 절사, 봉은사, 뭐 그죠? 길상사 하고 절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관청시였어요. 그래서 얘가 시자면은 얘가 들어가는 글자는 시가 될 확률은 80%라 그랬죠, 평균. 그래서 시가 많이 되는데 사가 되는 거는 절대로 없어요. 지도 빈대 붙은 아이기 때문에. 사가 되는 건 절대로 없죠. 그래서 요거는 시자가 사람이 저를 모실 시, 마음으로 저를 믿을 시. 자, 요런 거를 이렇게 볼 때, 그러면은 얘를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할 때요. 사람이 저를 모신다. 그래서 모실 시가 되고, 마음은 감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믿을 시자가 되는 거죠. 우리 시중 든다 할 때는 이거예요. 시중 든다 할 때는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실 시 마음으로 내가 저를 믿던, 교회를 믿던 이렇게 마음심이 와서 믿을 시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인변이 오면은, 자, 그래서 요게, 날일이 오면은 때시가 되죠. 자, 날일이 오면은 때시가 되고, 말씀언이 오면은, 자, 글시가 되잖아요. 이렇게 얘가 원래 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는 되지만, 사는 하나도 없는 게 보세요. 두 사람이 절에서 기다릴 대자가 되었죠. 기대한다, 뭐 이럴 때. 두 사람이 절에서 기다린다, 기다릴 되고. 자, 대나무가 절에서 무리를 지어 자란다. 그래서 무리 등자가 되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기처럼. 우리 소가 절에 가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야. 지가 못하러 가. 지가 뭐지, 그거. 공 들이러 가는 건 뭐라고 그래? 뭐 하여튼 그런 거 하러 가나? 소가 절에 가는 것은 아주 특별하다. 그래서 특별할 택이 되었죠. 요거는 선수가 왔어요. 손으로 절을 가진다. 그래서 가질 지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시가 되다가 배도 되고 등도 되고 툭도 되고 쥐도 되지만 자, 사가 되는 것은 지도 빈대 붙었기 때문에 사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비유하건대 하늘과 땅이 자, 가질지니까 가지고 실을 제가 뒤에 있죠. 가지고 실어주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은 가지고 실은 이게 하늘은 이불처럼 모든 만물을 덮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땅은 모든 만물을 길러내는 거잖아요. 우리 이 땅 바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저 하늘에서 태양이나 공기나 이런 것으로 덮어주니까 이걸 내려 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하건대 비여천지지 무부지지. 그래서 비유하건대 임금벽이 아니라 비유하건대 하늘과 땅이 뒤에서 세 번째로 가서 가지고 이러는데 요거를 덮어주고 요렇게 해도 되죠. 자, 덮어주고 실어주지 무불. 그래서 부정어가 두 개 왔잖아요. 자, 그래서
덮어주고 실어주지 않니불 없을 무. 그래서 덮어주고 실어주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늘이 내려 쪼여주고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이걸 통틀어서 그냥 한마디로 덮어준다 이거죠.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이거를 모든 것을 땅이 싣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땅 위에다가 우리를 다 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지 않는 것이 없다. 자, 무불 복주 어풀 복자 덮을 부도 되고 어풀 복자도 되죠. 그래서 복주 주자는요. 이거 휘장 주자 수건근이 왔잖아요. 목숨수에 수건근 뒤에 있는 것은 목숨 숫자이죠. 자, 그래서 이거 무불복주라는 것은요. 수건근이 와서 희장주도 되고요. 덮을 도자도 되는데 얘에게서는 휘장이라는 뜻보다는 덮는다는 뜻으로 왔어요. 휘장주도 되고 근데 덮을 도에는 또 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수건건이 왔잖아요. 천으로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수건건이 오죠. 자, 그래서 우리 선비도 한평생, 장인도 한평생, 입으로 마디마디 목숨을 이어간다. 그래서 목숨수가 되었잖아요. 자, 목숨수. 그래서 요거 목숨수가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수건건이 와서, 덮을도 또는 휘장주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수건건이 와서 수건이 휘장이에요. 그래서 휘장주도 되고 수건으로 덮는다 그래서 덮을도도 되는데 이 목숨 숫자는요. 목숨 숫자가 들어가서 숫자가 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도가 되거나 주가 되는 글자가 있지. 얘가 목숨 숫자이면은 얘가 목숨 수면은 숫자 들어가는 것이 80%라 그러는데 얘의 경우는 또 없어요. 그래서 평균으로 80%이고 어떤 거는 하나도 없는 것도 있고 20% 있거나 또는 100%이거나 평균으로 80%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세금이 오면은 뭐가 되죠? 불릴주라고 그러죠. 불릴주 그러면 우리 주물이라고 그러죠. 주물. 저기 샘물을 녹여가지고 새를 녹여서 저도 이 쇠라는 말을 하는데도 엄청 신경을 쓰고 발음을 해야 돼요. 발음을 해요. 그냥 새가 돼, 새가. 날아가는 새, 이거가 되죠. 새, 이러는 게 참, 왜 이럴까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신경 써서 막 해야지 됩니다, 막. 그래서, 주물한다, 이럴 때 쇠금이 오니까 불릴주가 되고요. 밭전이 왔죠? 뭐가 될까요? 밭전이 왔죠? 일항주가 돼요. 일항주가 되는데 물수가 왔어요. 물수가 오면은 파도 이럴 때 선비도 한평생 장인도 한평생 선비도 한평생 장인도 한평생 이게 다 빠졌네 하늘이. 자, 그래서 요거는 물수가 오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이 오니까 물결도 그래서 파도 할 때 물결도가 되죠. 밭이 왔으니까 밭일항주 이 밭일항이 주고 쇠로 녹여서 이렇게 하니까 불릴주가 되었죠. 수건건이 오니까 휘장 또 수건으로 덮으니까 요렇게 주도 되고 도가 되는 것이 있어서 요렇게 주주 하다가 이건 또 도도 되니까 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일시가 왔어요. 보일시는 자 신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도한다 이럴 때 빌기, 기도 이럴 때 빌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휘장이라고 해도 앞에 덮을 복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휘장주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이제 휘장으로 덮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덮을 둬도 된다는 거. 그래서 그냥 한 번으로 더 덮어주지 않으면 없다. 그냥 이렇게 덮어주고 감싸지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 뒷장요. 자, 또 벽요 사시지착 행이죠. 자, 또 비유하건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유하건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밑에 말씀언이 왔다 생각하시고 그 옆에다가 여기도 요 글자를 자꾸 공간에다가 적어 놓으시면은 비유하건대 사시가 어긋날 착자예요. 얘는 세 금자에 예석이 왔죠. 세 금자에 예석이 와서 어긋날 착도 되고요. 둘 조자도 됩니다. 얘는 둔다는 것보다는 어긋날 착자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어긋나다 소리는 계절이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때가 이렇게 항상 똑같지 않고 이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때 되면 저렇게 되고 이게 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유하건대 사시가 자 어긋나게 운행이 되는 것 같다. 사시가 아니면 둘조로 해석을 한다면은 때에 딱딱 맞게 사시가 딱딱 정해져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해석했는 거, 저 사람이 했는 거 여러 자료를 해보면은 사람들 말이 다 틀려요.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자는 뜻이 많고 우리한테로 들어와서 해석을 하니까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저렇게 한다. 우리 참 강 선생님이 요번에 송년회 때는 오시려나 뭐 일이 바빠서 자기가 탁구장은 그냥 뭐 열어놓고 뭐 알아서 뭐 이렇게 하는 시기라면은 회사도 나가시고 뭐도 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기 오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이라도 오시려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 그거를 이렇게 연세대에서 한다고 그래서 저 그때 가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막 정신이 너무 없이 그냥 아이들 시험에 매달려가 있고 막 이러던 중이라서 그냥 못 갔는데 그 할아버지도 주희에 대한 것을 굉장히 연구한 할아버지였어요. 주의한 것을.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굉장히 그 할아버지의 학문을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후손으로서는 그런 영광이 없죠. 후손으로서는 내 몇 대 할아버지가 그렇게 학문에 굉장히 뜻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강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나서서 하시는 건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 그 강시 고 문중 고 파에서 자기 직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고 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파에서 자기 조상 그런 거가 있어서 문중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요 동양권에서 일본, 홍콩, 중국, 대만 이런 데서 학자들이 이제 주위의 학문을 이렇게 논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법 이렇게 크게 행사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긋날 착도 되고 둘조도 되면서 뜻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자, 사시를 어긋나게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같아요. 사시가 어긋나죠? 봄, 여름이 같지 않잖아요. 여름, 가을이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진짜 늦은데 이렇게 쌀쌀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 가을이야, 봄이야? 순간적으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봄 날씨는 차가워도 만물에 움을 태우고, 가을 날씨는 따뜻해도 만물을 시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봄이 아니지? 참, 제가 미쳤나 봐요. 그죠? 어제 지금 가을인지 봄인지가 왜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나면서, 네, 그게 이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추운 줄 알고 막 내복 깨어있고 막 이렇게 하고 곁에다 조끼도 하나 이렇게 걸치고 막 이러고 했는데, 이거 입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 하나 입고 오면 훨씬 더 뜨뜻하니까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지금 생각보다 안 추우니까, 뭐지? 지금 계절이 뭐야? 지금 순간적으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진짜 맞다. 봄 날씨는 지금 날씨가 좀 풀린 것 같다. 따뜻한 것 같지만 이거는 모든 만물을 얼어붙게 만드는, 시들게 하는 가을 날씨이구나, 겨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봄에는 우리 꽃샘 추위니 막 이러잖아요. 그렇더라도 춥다고 할지라도 그 꽃샘 추위일지라도 만물을 살아나게 하잖아요. 자, 제가 불을 껐다가 켰다가 했습니다. 조금 추워들 하시는 것 같네. 자, 그래서 이 사시가 참, 잘,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일월지 대명이라 그래서, 자, 대신대자잖아요. 사람이 주사를 대신한다. 그래서, 자, 요것만 있으면은요, 주살이기죠. 여기에 점 하나가 있으면서 완전히 다른 글자가. 우리는 뭐 한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점 하나에 님도 되고 남도 되는 것처럼. 자, 요게 주살이기죠. 요거는 창과이고, 그래서 여기에, 자, 점 하나로 완전히 다른 글자가 되면서 요거는 창과이고, 요거는 주살이기였는데, 여기에 사람인이 오면은 사람이 주사를 대신한다, 대신대가 되고, 여기에 사람인이 오면은 칠벌이, 사람이 창으로 친다 그래서 칠벌, 벌초, 벌목, 토벌 뭐 이럴 때 칠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자, 해와 달이 이렇게 대신한다는 것은, 해와 달이 아침에는,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밝게 하는 거. 세상 만물을.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세상을 밝게 한다 이거죠. 만물, 아우를 병자입니다. 아우를 병. 자, 만물을 아울러서 기르고, 그리하여서 해와 달이 만물을 아울러서 기르고, 불상해하며, 요게 딱 기가 막히게, 둘이 부딪히는 이런 일이 없이 딱 요렇게 돌아가니까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게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어 간다. 신기하지 않나요? 자연의 이 이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절로는 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됐을까요? 이 기가 막힌 것을 우리가 오염시키고 있어서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만물이 아우를 병자이죠. 아우를 병. 자, 만물이 아울러 기를 육자이죠. 기르고, 서로 밑에 거 해할래 있죠. 서로 해야지. 다시 위로 가서 상자 앞에 아니불이 있죠. 그래서 서로 해야지 않는다. 자, 이게 부딪히면은 서로 해야게 될 텐데, 서로 딱 맞추어서 전혀 종이 한 장의 차이도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도병행이 불상패할세. 그래서 이 도라는 것도 아울러서 나란히 아울러서 행해져서 서로 거스름,
거스를 패자이죠. 불쩍 일어날 발도 된다 그랬죠. 근데 마음심이 와서 마음으로 거역하는 거. 거스름이 서로 거스름이 없다는 거죠. 자, 도라는 것도 아울러서 잘 돌아가니까 서로 회하는 것이 거스르는 것이 없고 소덕 천유 흐를 유자이죠. 작은 덕은 내천자이잖아요. 작은 내가, 그죠? 이거 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작은 덕은 내처럼 흘러가고, 대덕 돈화하니, 그래서 큰 덕은 도타울 돈자이죠. 우리 우애가 돈독하다 이럴 때 도타울 돈자이죠. 큰 덕은 도탑게 변화한다. 자, 큰 덕은 사람들을 많은 만물을 감화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타울 돈자, 도탑게 변한다. 그래서 자, 우리 도타울 돈자를 보시면은 이 도타울 돈자는 자, 돼지의 머리에 입구가 오고 자, 이러면은 높을 고자 쓸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자, 그러고 여기에 마칠 요자가 왔어요. 그러면은 높은 곳까지 제가 높을 고자를 하자면 밑에 이게 붙어야지 되는데 요것만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요건 마칠 요자예요. 요거. 그죠? 마칠료의 한일이 오면 아들자가 되는 거잖아요. 높은 곳까지 맞췄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사가 형통하겠죠. 그래서 형통할 형자가 되는 거예요. 만사 형통하다 이럴 때. 형통할 형자인데 여기에 높은 곳까지 마친 아들이 돼버렸어요. 그죠? 높은 곳까지 요거는 마칠 요인데 높은 곳까지 마친 한일이 오니까 아들자가 되니까 높은 곳까지 마친 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누리고 살아야죠. 그래서 누릴 향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기 쉬워요. 자, 그래서 형통할 여기까지만 있으면 요거는 마칠 요자이고요. 수업 종료 이럴 때 마칠 요자이죠. 자, 높은 곳까지 맞췄으니까 이제는 누리고 산다. 누릴 향. 나도 이제는 일 그만해야 되겠다. 막 이 생각이 요새 너무 들어요. 진짜. 요새가 아니라 슬슬 들기 시작은 했지만 이제 진짜 이러다가 난 진짜 일하다가 그냥 죽겠다. 죽겠다 싶어서 여기가 제일 재미있으니까. 왜 재미있냐 하면은 마음의 부담이 없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시험도 봐줘야지 되는 막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수입은 적지 않지만 수입은 적지 않은데 마음의 부담이 막 있는 거죠. 또 근데 또 애들 만나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요 그 꼬맹이 하나는 또 돌봄 교실에서 간식을 주거든요. 걔는 막 저녁에 엄마가 늦게 오니까 막 우리 손자 생각이 나, 진짜. 그러는 것이 이제 돌봄에서 과자 같은 거 요만한 거 한 개씩 주잖아요. 꼭 한 개는 가지고 와서 선생님 이거 드세요. 과자 한 개. 어떤 데는 사탕이고 요새는 까매기를 요새는 이렇게가 그걸 또 잘 나눠주나 봐, 요만한 거. 뭐 그거 선생님 이거는 이뻐 죽겠어 진짜. 그 재미로 제가 거기를 또 못 그만둬. 월급 몇백만 원 나오는 것보다가요. 나는 뭐 아이들이 상급 그거 했는 두 쌍둥이는요. 이거 사다 준다. 이거 지네들 용돈으로 샀다고? 그러고 막 편지 막 선생님 어쩌고 막 그러면은요 힘든 것이 그 사탕 하나 받는데 사료가 힘들다가 막 목이 쉬고 막 이러다가는 요새 그래도 줌 수업을 안 하니까 목소리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줌 수업할 때 목소리 너무 힘들어. 누릴 향자. 이제 누리고 좀 살아야지 돼. 그러면은 조금 써도 돼? 그렇다고 쓰지 맙시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칠복이 오니까 도타울 돈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글자를 요렇게 풀이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 글자를 풀이하면서 왜 이렇게 재밌고, 어머, 딱딱 맞다. 가끔은 뭐야, 말도 안 된다 하는 것도 있지만, 한자가 뜻글자이다 보니까, 요렇게, 그냥 통째로 글자를 쓰지 마세요. 요거는 뭐고 합쳤는데, 요걸 보면 참 재밌어요. 자, 그래서 큰 덕은 도탁계 변화를 시킨다. 모든 만물을 교화를 이룬다. 차천지지소이 위대야다. 그래서 이것이 천지 하늘과 땅의 위대한 바이다. 큰 것을 이루는 바이다. 이거죠. 근대할 일, 큰 것을 위대한 바이다 이래도 되고요. 큰 것을 한다, 이루는 바이다.